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종목 진단 시간 오랜만에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LNG선 수주를 카타르 쪽에서 한 100척 정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얘기까지도 하겠는데,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일단 100척이 넘는 LNG선을 이제 카타르로부터 수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수주를 받은 부분이 정확한 그 계약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가계약 정도로 이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수주 시점이 명시가 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수주는 받아놨는데 막상 이제 배를 만들기 위한 시기는 상당히 좀 뒤로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타르 건조 시점, 그러니까 카타르에서 이 건조를 하는 그 LNG선 시점을 일정상 내년 말 정도로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의 LNG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주는 가계약으로 받았는데 수주를 뭐 예를 들어서 5월에 20년 5월에 이렇게 뭐 받았다. 그래서 근데 막상 이제 설계나 배를 이제 설계나 뭐 다양한 뭐 디자인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해서 다시 이제 건조를 한다는 건데요. 건조가 이제 내년 말 21년 뭐 한 3, 4분기, 3Q, 4Q가 된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음,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수주에 대한 뭐 금액이 얼마만큼 뭐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도 미지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좀 빠르게 해소가 되는지가 관건이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조선업종이 이런 그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수주 상태를 받아 놓으니 결국엔 이 조선을 만드는 철강 쪽 관련된 종목들이 또 엄청나게 좋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동국제강, 뭐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음, 그러면서 고로 철강 쪽과 더불어서 이제 건설 쪽까지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게 건설, 그러니까 경기 민감 관련 종목의 트로이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예전부터 조선 철강 건설은 같이 움직였다. 그래서 조선이 한번 올라가니까 철강도 올라가고 건설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환매의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흐름들이 최근에 이제 왜 이쪽으로 뭐 수주 관련된 부분이 연결이 되면서 올라가기도 했지만 왜 올라가 근데 막상 보시면 그 자, 이 차트를 보셔도 기관 수량과 외국인 수량에 대한 부분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흔히 말해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 흔히 말해서 수급 자체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급등을 했을 때 상승을 했었던 부분은
결국 개인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은 그 개인이 아닌 것 같고요. 뭐 자문사 쪽, 그리고 뭐 랩 상품이나 뭐 이런 쪽도 제가 알기로는 개인으로 수급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매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쪽으로 인해서 개인까지 같이 매수를 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면서 올라갔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5월달 말에 올라갔었던 건 일단 뭐 금융투자, 보험, 투신 쪽, 연기금 쪽까지 매수를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는 팔고 있다. 반면에 순환매를 기대를 한 개인 투자자들, 뭐 개인 투자자라고 할게요. 어차피 뭐 개인 투자자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사서 최근에 이제 급등을 시켰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이 차트로 한번 볼게요.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그런 수급이 이런 흐름이고요. 대우조선해양은 그나마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뭐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부양이 된 모습이 그나마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수급으로 보면은 기관에 대한 매수가 개인과 더불어서 같이 그나마 대우조선해양 쪽으로는 좀 이어졌다. 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연기금까지도 최근에 3일간 매도를 했지만 부양을 했었던, 끌어올렸었던 주체는 기관과 기관 쪽, 금융투자 쪽과 투신 쪽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들도 이제 같이 편입을 하면서 상승을 시켰지만 이제 개인들이 이제 얼마만큼 더 추가적으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부터 먼저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이제 최근에 또 들어와서 물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 못해도 장 초반부터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증시가 상승으로 마감됐다. 그러면 27,600원이 오늘 종가인데요. 종가를 만약에 하회한다라고 해도 뭐 한 7,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 갭은 어느 정도 메워놓고 마무리가 돼야 된다. 네, 이 갭은 그러니까 조금 메워야 된다. 이 부분을 다 메워버리면 추세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밑골이나 뭐 그런 부분으로 잠깐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일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뭐 양봉 정도가 나와야 추이가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으로 보면은 이제 기관이 이제 3일 연속 매도를 했죠. 근데 3일 연속 매도를 했으면 다시 이제 매수를 할 건지, 그리고 개인도 역시나 매수를 하고 있지만 개인으로 이 시가총액이 2조 9천억짜리 종목으로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600원인데요. 이 갭을 얼마만큼 메우지 않는지가 관건이다. 이걸 다 메워버리면 추가적으로 갭을 상당히 많이 메울 수도 있다. 그래서 25,000원이나 24,000원까지 초반까지도 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갭을 조금만 메우고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 박스권 안에 차트가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뭐 25,000원 그리고 24,000원까지도 뭐 열어둘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나는 수익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이제 다시 되반등이 나와서 뭐 28,000원 이상까지 만들어 놓는지, 그러니까 이 네모 안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가져가셔도 된다.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봐도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 3만원을 안착을 해야, 3만원 안착으로 마감이 돼야 뭐 하루 이틀 3일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박스권을 만들어서 상승을 해야 결국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37,000원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한 33,000원까지 보실 수 있다. 근데 월봉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이제 저점 대비했을 때 하락을 했고, 또 고점을 보였던 시점 자체도 한 44,000원 정도기 때문에 매물은 33,000원에서 36,000원, 7,000원대 매물이 제일 많았던 걸로 보고 있고요. 그때까지 얼마만큼 잘 유지를 해주어서 움직이는지, 그래서 3만원이 단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안착을 하는지. 그래서 안착이 된다 그러면 33,000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내 지금 보유를 하고 겠다, 수익권이다 하시면 이 네모 박스 안에 움직인다라고 하면 보유를 하되, 이 갭을 메운다라고 하면 내일 이제 5일선이 어느 정도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26,500원에서 27,000원 유지를 하는지를 보고 나서 비중을 줄이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고, 혹시라도 더 하락한다 라고 하면 25,000원, 나는 더 볼 수 있다 그러면 한 22,000원에서 1,000원까지도 보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노선은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22,000원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장대 양봉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이 장대 양봉 말고 그 전 장대 양봉이라고 해도, 근데 이 그 전 장대 양봉은 뭐 지금 27,000원인데 2만원까지 빠지면 30%가 넘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에 대한 특징은 이제 수주를 받아놓긴 했지만 수주까지 이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러면 그 공백기를 잘 채울 수 있을 것이냐. 근데 뭘로 채울 것이냐. 다른 LNG선 말고 다른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선, 건조를 할 수 있는 선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올해도 실적이 얼마만큼 뭐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중공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도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많이 급등을 해서 올라간 흐름이고, 결국에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박스권으로 갇혀 있었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하고 그래서 계속 위로 뻗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그 변동이 상당히 컸고요. 플러스 13%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결국엔 마이너스 1%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흐름 안에서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역시나 내일도 마찬가지로 이 네모 안에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네모 밑으로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뭐 한 6,500원 정도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이 앞선 이 갭을 메울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6,500원을 유지를 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좀 더 보면 6,100원, 그러니까 이 양봉은 좀 지켜놔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노선은 6,100원 정도 보시면서 좀 길게 봤을 때는 이런 박스권의 흐름까지 생각을 하시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더 빠진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음봉 만들었었던 저점인데요. 이 저점은 5,700원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했을 때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근데 요새 시장이 그렇게 뭐 한 번에 확 또 떨어지는 건 아닌데 종목마다 원체 차이가 차별화가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과연 메울 때까지 오면 어, 일단 시장 자체도 별로 좋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 하락했었던 이 갭을 상승했었던 갭으로 메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수 타이밍 자체, 그러니까 갭을 메우는 타이밍 자체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마다 좀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주봉, 월봉을 봐야 될 텐데 못해도 5,800원은 유지를 해야 된다. 5,800원 유지를 못하면 5,000원 초반대까지 밀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뭐 8,000원까지도 상승을 거의 했었던 부분이 나타났지만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이 없는 시점에서 지금 거래량이 실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6,9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양호하게 좀 매물을 소화를 좀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단기적인 목표가는 9,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주는 받아놨는데 가계약이고 그래서 언제 선적을 만들어서 건조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 확정이 된 것 같진 않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보긴 했지만 최근에 그 피해에 관련된 부분이 경제활동 재개와 이제 카타르 LNG선 수주로 극복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 불확실성이 얼마만큼 빠르게 해소가 되는지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뭐 수주에 대한 계약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